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1일 오후 6시입니다. 청와대가 1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무리하다. 따라서 예비비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꼬이게 생겼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공약한 적이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 남은 촉박한 시일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비서실 등의 이전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교체기에 국방부 합참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공방어체직의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 순리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이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등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은 청와대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것인 만큼 예비비 상정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5월 10일 이전에 국방부를 대통령실로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직무를 시작하겠다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설명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아주 하여튼 상당히 중대한 사태가 생겼습니다. 이 더구나 국군 통수권 운운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국가의 어떤 운영 원칙과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이번 차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뭐 여러 번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렇게 서두르면 반드시 탈이 난다. 윤석열 당선인이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직무를 보면서 이 이전 계획을 전문가 의견과 여론 수렴을 통해서 순리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걸린 셈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이제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군 통수권은 현 정부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은 침해받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뜻은 자신이 지금 국방부 장관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현직에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국방부를 옮겨라, 방 빼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은 그 법적 권한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한 권한을 행사를 하는데 그 권한의 근거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7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딱 적혀 있습니다. 1.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입니다. 두 번째,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세 번째, 대통령의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입니다. 네 번째,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입니다. 다섯 번째,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군통수권 같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국방부를 옮기고 합참도 옮긴다. 이런 결정을 하고 그것을 집행할 권한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게 이런 관례가 또 없어요. 다만 지금 정권 교체에 들떠가지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는 이런 걸 찬찬히 챙기지 않고 우리가 밀어붙이면 된다 하는 일종의 점령군적 발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남의 집 아닙니까? 남의 집 중에서도 국방부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만 명의 부하가 있어요. 그 국방부 장관과 일체 논의도 하지 않고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선 통보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선인은. 이런 것까지 왜 점검하지 않고 그 김은혜 대변인이라든지 이번에 무슨 이전 TF팀을 책임졌다는 무슨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설치면서 갑자기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국방부가 제일 좋다 해가지고 단기간에 이런 여러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이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렸으니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 사이의 이 정면 충돌입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군 통수권을 놓고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정면 충돌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현재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률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이런 반격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고 있느냐?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려면은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발표했던 것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직무를 보면서 이전 문제를 생각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담판을 하는 거죠. 근데 담판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윤석열 당선인이 약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전국을 운영하는데 크나큰 부담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작용할 것이고 이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갈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국군 통수권, 현직 대통령, 미래 대통령 사이의 문제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여론 동향을 보니까 불리하지 않다 하는 판단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합참의장을 지낸 11명, 그중 몇 분은 국방장관도 지낸 분입니다. 11명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렇게 서둘러 하면은 안보상에 큰 위기가 생긴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여러 건의를 했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통령이라는 국가 지휘자와 국방부라는 국군 지휘자가 같은 지역에 있으면은 북한군의 동시 공격의 표적이 된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한 장소에 모아놓는 나라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 간단하게 무시해버렸어요. 어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하느냐. 광화문에 공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광화문으로 나가면은 민폐 끼치고 재앙 수준이 된다. 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중단했어야죠. 근데 다른 것을 찾다가 갑자기 국방부 건물이 좋다. 아니, 그 국방부 건물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주인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고 문재인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 생각 싹 무시해버리고 거기로 들어가겠다. 앞으로 50일 안으로 짐 싸고 나가라. 아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속 시원하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조선일보가 며칠 전에 사설에서 너무 서둘면은 탈이 난다는 경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어떤 답을 내어놓을지 이거 잘못하면은 이걸 가지고 현직 대통령과 미래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놓고 이렇게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심각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정권 교체기인데 이제 공이 윤석열 당선인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국가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나는 국가에 충성한다는 뜻 아닙니까? 국익에 충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익에 충성하는 마음이면은 마음을 비우고 합리적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